안녕하십니까. 블랙홀로 시간여행이 가능할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1학년 3반 유채민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블랙홀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통해서 블랙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의 발표를 통해서 이 신기하고 기묘한 전체인 블랙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홀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블랙홀의 이모저모, 세 번째는 블랙홀과 시간여행,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의 뜻은 검은 구멍으로 강한 중력에 의해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어서 검게 보이는 천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블랙홀은 죽은 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기에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블랙홀의 형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원시별의 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죽의 열성입니다. 이 단계는 별들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계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죽의 열성이 끝나게 되면 별의 질량에 따라 과정이 나뉘게 되는데, 블랙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질량이 큰 별이 거쳐가는 초거성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후 마지막 단계인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에는 중성자 별이 생겨나게 되고, 중성자 별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강한 중력이 발생해 수축이 계속 진행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블랙홀의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은 밀도가 매우 높은 천체, 즉 중력이 매우 강한 천체로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찰자의 눈으로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른 블랙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라 천체의 질량이 크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탈출 속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탈출 속도는 중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속도입니다. 블랙홀의 탈출 속도는 빛보다 빠릅니다. 빛이 블랙홀의 탈출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정의하고 있는 빛도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건의 지평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랙홀은 맨 처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존재의 가능성이 예측되었습니다. 블랙홀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처음으로 적용한 사람은 독일의 천문학자인 카를 슈바르츠 실트였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중력 방정식을 움직임이 없는 무거운 별에 적용하여 정확한 해를 얻어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의 해는 몇 가지 흥미로운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블랙홀의 주변에는 기한 불능점이라는 가상의 구형 경계면을 넘어서면 절대로 탈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 반지름은 슈바르츠 실트의 반지름 또는 사건의 지평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바르츠 실트가 찾아낸 해의 두 번째 성질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진입하면 시공간의 반대편에서 거울 우주를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아인슈타인은 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블랙홀의 중심부에는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입니다. 다시 말해 중력이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이런 곳에 진입하는 물체들은 모두 형체조차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블랙홀 탐사를 위해 블랙홀의 중심부를 통과해야 한다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해야 거울 우주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슈바르츠 실트의 해에서 거울 우주가 존재해도 물리적으로 관측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거울 우주에서 원래 우주와 다른 우주를 연결하는 통로를 아인슈타인 로겐 다리라고 부르고 웜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웜홀은 중력 방정식에 해의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당시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시공간 공률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963년에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서 또 하나의 완전한 해를 발견했습니다. 스케이트 선수가 양팔을 뻗은 채 회전하다가 팔을 오므리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자전하는 별이 중력에 의해 수축되면 자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커는 회전하는 별이 하나의 점으로 수축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별이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점점 납작해지다가 고리 모양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웜홀을 통해 거울 우주를 건널 수 없다는 입장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주선이 블랙홀의 옆으로 지나가게 된다면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리의 옆에서 시공간의 공률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선이 고리 위 또는 아래쪽에서 접근을 시도한다면 시공간의 공률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장을 이용하면 엄청난 중력이 가해지겠지만 웜홀을 통해 거울 우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블랙홀과 시간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여행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시간여행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역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설은 바로 인과율의 붕괴입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상용화된다면 우주가 혼돈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역사가 뒤죽박죽 섞일 것입니다. 즉 인과율이 사라진다면 역사도 사라질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가 지금까지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므로 시간여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여행과 관련된 역설의 예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를 만나는 것과 과거가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6월 킵 손과 마이클 모리스, 울비 유르체버가 타임머신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논문에서는 웜홀을 타임머신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웜홀을 타임머신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물리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타임머신은 수학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 강해서 우주선이 그 안으로 진입하기만 하면 산산조각이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웜홀의 안정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서 웜홀에 해당하는 해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을 주게 된다면 웜홀이 붕괴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웜홀을 통과하여 반대쪽에 도달하려면 빛보다 빠르게 날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웜홀의 입구는 외부의 충격이 없어도 엄청난 양자적 효과에 의해 스스로 닫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블랙홀의 입구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복사 에너지가 웜홀로 접근하는 우주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입구 자체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웜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가 중심에 도달하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웜홀을 통과하는 데 무한대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킵손은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찾게 됩니다. 킵손은 블랙홀의 웜홀이 아닌 특이 물질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웜홀인 횡단 가능 웜홀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횡단 가능 웜홀이 성립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에너지의 양에 상관없이 실험할 수 있는 극도로 발달한 문명입니다.
전제 조건을 두고 이제 킵손의 타임머신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방에 평행한 금속판을 둡니다. 두 금속판 사이에는 엄청나게 강한 전기장이 걸려 있어 시공간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 찢어진 시공간의 통로인 오몰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 한쪽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속되게 되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웜홀은 시간대가 다른 두 방을 연결할 수 있고 시간은 웜홀의 양끝에서 다른 속도로 흐르기에 둘 중 한쪽을 끝으로 진입해 나오면 과거나 미래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킵손의 타임머신을 설계한 그림입니다. 두 방이 있고 금속판과 강력한 자기장, 웜홀을 볼 수 있습니다. 킵손의 타임머신은 아인슈타인의 장 방정식을 통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막대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웜홀을 유지시키는 것인데요. 킵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의 에너지가 많은 웜홀에 음의 에너지를 추가해서 조절하자고 주장합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블랙홀의 웜홀을 통해서 시간여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극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횡단 가능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견이 더해져서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블랙홀을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횡단 가능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까지 이론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고 미래에 불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적인 이론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치오 카쿠의 초공간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우주의 현상이 궁금하거나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